제2장 도비의 경고. 간신히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그럴 뻔했다. 침대 위의 작은 생물은 크고 박쥐처럼 생긴 귀에 툭 튀어나온 초록색 눈은 테니스 공만 했다. 해리는 곧바로 이 생물이 오늘 아침 정원 울타리에서 그 자신을 쳐다보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둘이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가운데 복도에서 더들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투 받아드릴까요? 메이슨 아저씨, 아주머니? 그 생물은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길고 가느다란 코끝이 카페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팔다리 부분에 구멍을 낸 낡은 베갯잎 같은 것을 걸친 녀석의 옷차림이 해리의 눈길을 끌었다. 안녕. 해리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해리포터. 그 생물이 말했다. 높은 목소리가 계단 아래까지 들릴 게 틀림없었다. 도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고마워. 해리는 그렇게 말하며 벽에 붙어서 헤드위그 옆에 있는 의자까지 이동한 다음 거기에 앉았다. 헤드위그는 커다란 새장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해리는 넌 뭐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무례하게 들릴 것 같아 대신 이렇게 물었다. 넌 누구야? 도비예요. 그냥 도비요. 집요정 도비. 그 생물이 말했다. 아, 그래? 해리가 말했다. 예의 없게 굴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집요정이 내 방에 있기에 별로 좋은 때가 아니야. 거실에서 페투니아임의 높고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집요정은 고개를 충 늘어뜨렸다. 네가 반갑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고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네가 여기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아, 그럼요. 도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도비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어렵네요. 도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앉아. 해리가 침대를 가리키면서 정중하게 말했다. 당혹스럽게도 집요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 시끄럽게. 아, 앉으라니. 도비가 울부짖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멈칫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 해리가 속삭였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도비를 기분 나쁘게 했다뇨. 집요정은 목이 메는 듯 했다. 도비는 단 한 번도 마법사한테서 앉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동등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해리는 쉿 하면서 애써 달래는 표정을 지으며 도비를 다시 침대로 이끌었다. 딸꾹질을 하면서 침대에 앉은 도비는 마치 무지 못생긴 커다란 인형처럼 보였다. 마침내 도비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큼직한 눈에 흠모의 빛을 가득 담은 채 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괜찮은 마법사를 한 명도 못 만나봤구나. 해리가 도비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말했다. 도비는 고개를 젓더니 예고도 없이 펄쩍 뛰어올라 창문에 거세게 머리를 박으며 못된 도비, 못된 도비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마, 뭐하는 거야? 해리가 벌떡 일어나 도비를 다시 침대로 끌어당기며 쉿 소리를 냈다. 헤드위그가 유난히 큰 소리로 끽끽거리면서 깨어나 날개를 사납게 퍼덕거리며 새장 창살을 두들겼다. 도비는 도비를 벌줘야 해요. 두 눈동자가 살짝 가운데로 몰린 채 집요정이 말했다. 도비는 하마터면 도비의 집안을 욕할 뻔했어요. 너희 집안? 도비가 섬기는
마법사 집안 말이에요. 도비는 집 요정이에요. 영원히 한 집안, 한 가문을 섬겨야 해요. 네가 여기 와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 해리가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도비는 몸을 떨었다. 오,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을 보러 왔으니 도비는 도비를 가장 심하게 벌줘야 해요. 이런 일로 도비는 길을 5분문에 찌어야 할 거예요. 그분들이 알게 되면. 하지만 네가 5분문에 길을 찌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어쨌든 도비는 항상 무슨 이유로든 도비를 벌줘야 하거든요. 그분들은 도비가 그렇게 하도록 놔둬요. 가끔은 그 이상의 벌을 주어야 한다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왜 떠나지 않아? 달아나는 게 어때? 침요정은 누가 해방시켜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제가 모시는 집안은 절대로 도비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도비는 죽을 때까지 그 집안을 섬겨야 해요. 해린 도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고작 4주 더 머문다고 억울해했으니 해리가 말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더즐리 가족이 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누가 널 도울 수는 없어? 내가 도와줄까? 다음 순간 해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도비가 다시 갑작스럽게 고마움의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제발. 해리가 기겁하며 속삭였다. 부탁이니까 조용히 해. 더즐리 가족이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네가 여기에 있는 걸 알기라도 하면. 해리포터가 도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도비는 해리포터가 위대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착하기까지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해리는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위대하다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헛소리야. 나는 호그와트에서 학년 수석도 아니었는걸. 수석은 헤르미온느지. 걔는. 하지만 해리는 금세 입을 다물었다. 헤르미온느를 떠올리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해리포터는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네요. 도비가 동그란 눈을 환하게 빛내며 숭배하듯 말했다. 해리포터는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승리를 거뒀다고 떠벌리지 않아요. 볼드모트? 해리가 말했다. 도비가 박쥐처럼 생긴 귀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끙끙거렸다. 아, 그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그 이름은 말하지 말아요. 미안. 해리가 서둘러 말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알아. 내 친구 론도. 해리는 다시 말을 멈췄다. 론을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도비가 해리에게 몸을 기울였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거의 헤드라이트만 했다. 도비는 들었어요. 도비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포터가 바로 몇 주 전에 두 번째로 어둠의 왕을 만났다고요. 해리포터가 이번에도 살아남았다고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비의 눈이 돌연 눈물로 반짝거렸다. 도비가 숨을 들이키더니 입고 있던 더러운 베갯잎 끄트머리로 얼굴을 가볍게 훔치며 말했다. 해리포터는 용맹하고 대담해요. 해리포터는 이미 수많은 위험을 무릅썼어요. 하지만 도비는 해리포터를 지켜주려고 해리포터에게 경고하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정말로 5분문에 길을 찌어야 하더라도 말이에요.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돌아가선 안 돼요. 나이프며 포크가 쟁그랑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버논이머프의 목소리만 아래층에서 들려올 뿐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다. 뭐라고? 해리가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난 돌아가야 돼. 9월 1일에 학기가 시작해. 날 버티게 하는 건 그것뿐이야. 넌 여기가 어떤지 모르잖아.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너희 세계야. 호그와트라고. 아니요. 도비는
귀가 퍼덕거릴 만큼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쇠된 소리를 질렀다. 해리포터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착한 해리포터를 잃을 순 없어요.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돌아가면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할 거예요. 왜? 해리가 놀라서 물었다. 음모가 있어요, 해리포터. 올해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일으키려는 음모 말이에요. 도비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었다. 도비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리포터가 위기에 처해선 안 돼요. 해리포터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끔찍한 일이라니. 해리가 바로 말을 이었다.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도비는 목이 메는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미친 듯이 벽에 머리를 박았다. 알겠어. 해리가 집 요정의 팔을 잡아 그 짓을 못하게 하며 외쳤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잠깐만. 이게 그 사람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기만 해. 도비의 머리가 불안하게도 다시 벽 쪽으로 기울여졌던 것이다. 도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도비는 눈을 크게 뜬 채 해리에게 힌트를 주려고 애쓰는 듯 했다. 그러나 해리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자한테 형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도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더 한층 희둥그레졌다. 그럼 호그와트에서 끔찍한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또 떠오르지는 않는데. 해리가 말했다. 내 말은 무엇보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있잖아. 그분이 누군지는 알지? 도비는 고개를 숙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호그와트를 거쳐간 교장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도비도 알아요. 도비는 덤블도어의 이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전성기 때와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도비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수근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덤블도어는 쓰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품이 있는 마법사들은 결코 쓰지 않는. 도비는 해리가 말리기도 전에 침대에서 뛰어내려 책상 스탠드로 움켜쥐고 귀가 찢어질 듯 깍깍 소리를 지르며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래층에 갑작스런 침묵이 내려앉았다. 몇 초 후 해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 와중에 버논 이모부가 더들리가 또 텔레비전을 켜놨나 보네요. 요 말썽꾸러기 녀석 하고 소리치며 복도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빨리 옷장으로 들어가. 해리가 쉿 하며 도비를 옷장 안에 밀어넣은 다음 문을 닫고 침대로 막 몸을 던진 순간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버논 이모부가 해리 얼굴에 무시무시할 만큼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 채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니놈 때문에 방금 일본인 골프 선수가 나오는 농담의 절정 부분을 망쳤어. 한 번 더 소리를 냈다간 아예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자식. 이모부는 발을 쿵쿵 구르며 방을 나갔다. 해리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도비를 옷장에서 꺼내주었다. 어떤 집인지 봤지? 그가 말했다. 왜 내가 호그와트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겠어? 호그와트는 친구가 있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곳이야. 해리포터한테 편지 한 통 안 쓰는 친구들 말이죠. 도비가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아마 걔들은 그냥 잠깐만. 해리가 얼굴이 찌푸리며 말했다. 내 친구들이 편지 안 보낸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도비는 발끝을 꼼지락거렸다. 해리포터는 도비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도비는 다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내 편지를 가로채고 있었던 거야? 도비가 여기 그 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집요정이 말했다. 도비는 해리의 손이 닿는 범위를 민첩하게 벗어나 입고 있던 베갯잎 안쪽에서 두꺼운 편지 뭉치를 꺼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깔끔한 글씨와 론의 삐뚤삐뚤한 글씨, 호그와트 숲지기인
해그리드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휘갈겨 쓴 글씨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었다. 도비가 걱정스럽게 해리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해리포터는 화를 내선 안 돼요. 도비는 해리포터가 친구들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길 바랐어요. 그러면 해리포터가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리는 듣지 않았다. 그가 편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도비는 손닿지 않는 곳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해리포터는 편지를 갖게 될 거예요. 호그와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도비한테 약속하면요. 아, 이건 당신이 맞닥뜨려서 안 되는 위험이에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싫어. 해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친구들 편지 내놔. 해리포터가 정 이렇게 나오면 도비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요정이 슬픈 듯 말했다. 해리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도비는 쏜살같이 달려가 침실 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질주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속이 뒤틀렸다. 해리는 도비를 뒤쫓아 달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마지막 6계단을 뛰어내려 고양이처럼 복도 카펫에 내려선 다음 도비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당에서 버논 이모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 엄청나게 웃긴 미국인 배관공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메이슨 씨. 페투니아한테도 해주세요. 페투니아가 듣고 싶어서 안달이랍니다. 복도를 달려 부엌으로 들어간 해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페투니아 이모의 걸작 디저트가 크림이 산처럼 쌓여있고 설탕에 절인 제비꽃으로 장식된 그 디저트가 천장 근처에 둥실둥실 떠 있었다. 부엌 한 구석 천장 위에 도비가 웅크리고 있었다. 안 돼. 해리가 신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리포터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해요. 도비, 부탁이야. 말해요. 못해. 도비가 해리에게 안타까운 눈길을 던졌다. 그럼 도비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해리포터를 위해서예요. 심장이 멎을 듯한 굉음과 함께 디저트가 바닥에 떨어졌다. 접시가 산산조각 나면서 창문과 벽에 크림이 튀었다. 다음 순간 도비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식당에서 비명소리들이 들렸다. 버논 이모부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페투니아 이모의 디저트를 뒤집어 쓰고 충격으로 얼어붙어 서 있는 해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버논 이모부가 이 모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명할 것처럼 보였다. 이모부는 손을 내저 메이슨 씨 부부를 다시 식당으로 돌려보냈고 해리에게는 메이슨 씨 부부가 돌아가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대걸레를 건넸다. 페투니아 이모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동안 해리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버논 이모부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올빼미만 없었더라면. 페투니아 이모가 후식으로 박하사탕 상자를 돌리고 있을 때 커다란 외양간 올빼미 한 마리가 식당 창문으로 날아들어와 메이슨 부인의 머리에 편지를 한 통 떨어뜨리고 다시 밖으로 획 날아갔다. 메이슨 부인은 귀신처럼 비명을 지르더니 미치광이들 어쩌고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메이슨 씨는 더즐리 부부에게 자기 아내가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새라면 다 죽을 만큼 무서워한다면서 이것이 당신들식 농담이냐 묻고는 바로 떠나버렸다. 해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대걸레를 꽉 쥔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잠시 뒤 버논 이모부가 해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작은 눈이 악마처럼 번뜩였다. 읽어. 이모부가 올빼미가 배달한 편지를 휘두르며
폐악스럽게 씩씩거렸다. 어서 읽어라. 해리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생일 축하 인사는 써있지 않았다. 포터군에게 오늘 저녁 9시 12분 기아의 거주지에서 부유 마법이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 마법사에게는 학교 밖에서의 마법 주문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 사용 시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마법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발견될 위험이 있는 모든 마법 행위는 국제마법사연맹 비밀유지법령 14망이 규정된 중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십시오. 마팔다 홉커크 마법정부 마법부당 사용 관리과. 해리는 편지에서 눈을 들고 침을 꿀꺽 삼켰다. 학교 밖에서 마법을 못 쓰게 돼 있는 걸 우리한테 말 안 하다니. 버노니모부가 말했다. 그의 두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말하는 거 잊었나? 깜빡이라도 하셨나? 이모부가 거대한 불도구처럼 이를 다 드러내고 해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래, 전해줄 소식이 있다, 녀석아. 난 널 가둘 거야. 절대 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만약 네가 마법을 써서 나가려고 하면 그놈들이 널 퇴학시키겠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해리를 2층으로 질질 끌고 올라갔다. 버너니모부는 내뱉은 말 그대로 지독하게 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사람을 불러 해리의 창문에 쇠창살을 달았다. 하루에 3번 적은 양의 음식을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침실 문에 직접 개구멍을 만들기도 했다.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화장실 갈 때만 해리를 내보내 주었다. 그때를 빼면 해리는 온종일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더즐리 가족은 화가 누그러진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해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태양이 가라앉는 광경을 지켜보며 비참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았다. 마법을 써서 방을 빠져나간다 해도 마법을 썼다는 이유로 호그와트에서 퇴학당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프리빗가에서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에 다다라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과일 박쥐로 변해 있다든지 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더즐리 가족이 알아버린 지금 해리는 유일한 무기를 잃은 셈이었다. 도비는 호그와트에서 벌어질 끔찍한 사건으로부터는 해리를 구해줬는지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그는 어쨌거나 굶어 죽을 터였다. 개구멍이 달그닥거리더니 페투니아 이모의 손이 나타나 통조림 수프 한 그릇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배가 아플 정도로 고팠던 해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릇을 낚아챘다. 돌처럼 차가웠지만 단숨에 반이나 마셔버렸다. 그런 다음 헤드위그의 세장 앞으로 가서 그릇 바닥에 남아있던 흐물흐물한 채소를 빈 먹이통에 부었다. 헤드위그는 깃털을 곤두세우며 정말 먹기 싫다는 눈길로 해리를 쏘아보았다. 불이 저어봐야 소용없어. 이게 전부니까. 해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개구멍 앞바닥에 빈 그릇을 내려놓고 침대에 도로 누웠다. 왠지 수프를 먹기 전보다 더 배가 고팠다. 앞으로 4주가 지난 뒤에도 살아남는다는 가정하에 해리가 호그와트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을 보내 해리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려나? 그 사람은 더즐리 부부가 해리를 학교에 보내게 할 수 있을까? 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기진맥진하고 배가 꼬르륵 거리고 답도 없는 똑같은 물음이 머리를 맴도는 와중에 해리는 선잠이 들었다. 그는 동물원에 전시되는 꿈을 꾸었다. 그의 우리에는 미성년 마법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쇠창살 사이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구경하는 동안 그는 굶주리고 허약해진 몸으로 지푸라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해리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도비 얼굴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도움을 구했지만 도비는 해리포터는 그곳에 있어야 안전해요 라고 외치고는 사라졌다. 잠시 후 더들리 가족이 나타났다. 더들리가 우리의 새창살을 덜컥덜컥 흔들며 해리를 비웃었다. 그만해. 해리가 중얼거렸다. 덜컥거리는 소리가 쿡쿡 쑤시는 머리를 두들겼다. 날 좀 내버려 둬. 그만둬. 자려고 하잖아. 해리는 눈을 떴다. 창문, 새창살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누군가가 새창살 사이로 정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죽은 깨투성이 얼굴에 빨간 머리카락, 긴 코를 가진 누군가가. 론 위즐리가 창밖에 있었다.